저는 근본 이 창업 챌린저 프로그램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수행사인 현대경제연구원의 유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할 2026 한유 FTA 농업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이제 관리하는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우선은 창업이라는 테마로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몇 학년이세요? 3학년. 혹시 4학년도 계시나요? 대부분이 3학년이시라면 여러분들 혹시 진로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혹시 여기서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있으실까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은 이거 마치고 대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하고 싶다. 취업. 한번 높이 손 들어봐주시고 혹시 그러면 창업에 대해서 고민해 본 학생. 창업이라는 테마로 진행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특수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뉴질랜드예요. 혹시 뉴질랜드 다 아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뉴질랜드 농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선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낙농업을 유지하는 농업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과 어떻게 보면 농업 환경은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이라든지 농업 가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든지 바이오 시큐리티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탑티어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뉴질랜드와 저희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부터 FTA를 체결해서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농업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선진 기술을 서로 교류한다든지 서로에 대한 수출을 많이 강화한다든지 등등인데요. 저희 이런 FTA 가운데 많은 협력 사업 가운데 크게 3개의 인적 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어학 연수, 두 번째는 대학생 훈련 연수, 세 번째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류 사업이 있겠습니다. 이 3가지 인적 교류 사업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대학생 훈련 연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왔고요. 대학생 제가 어떻게 보면 이 한유 FTA 사업이 2016년부터 한 10여 년간 진행되어 왔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 대학생들도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취업을 많이 꿈꾸고 했다면 그 수요가 창업에 대해서도 많은 여러분들의 꿈과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도 재작년부터 2024년부터 이런 대학교 훈련 연수를 창업이라는 콘텐츠로 전환해가지고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면 2024년에 1기, 2025년에 2기, 올해 2026년에는 3기 참가자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여러분들도 지금 3학년이라고 그러면 이제 졸업을 한 1년 조금 넘게 앞두고 있는 참가자들이 많을 텐데요. 모든 참가자들이 선배님들을 통해서 알겠지만 그래서 요즘 취업 시장 그다음에 창업에서 트렌드가 뭐냐면 여러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을 어떻게 해봤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딪혔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딪힘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솔루션을 잡고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었는지가 가장 큰 시사점이고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20대 중후반 앞으로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있어가지고 큰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한유 FTA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큰 기회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뉴질랜드 이 뉴질랜드가 농업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시스템, 환경, 그 다음에 이런 어떻게 보면 AI 테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뉴질랜드를 거점으로 어떻게 창업을 할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트랙 1에서 트랙 8까지 잡아보았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좋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커리어에 되게 좋은 기회일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트랙 1에서 8이 대한민국 창진원에서 관리하는 창업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 모델을 100% 따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업 로드맵이 창업에 대한 이해 및 마인드셋을 기본으로 해서 아이디어 발굴을 하고 이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사업 모델화, 제품 개발, 시장 진입이라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데 저희에 대한 저희 이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도 이러한 대한민국의 창업 모델을 준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창업 어떻게 보면 CEO가 될 때 이런 어떻게 보면 도전 기회로 발판을 삼을 수 있고 꼭 굳이 창업 이외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큰 기회이고 좋은 도전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이 프로그램은 트랙 1부터 A까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오늘 나온 이것은 트랙 1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참가해 달라라는 홍보 및 모집을 하러 온 것이고요. 이 홍보 모집이 6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홍보에 이 프로그램에 모집해서 참가하게 된 학생들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창업에 대한 선별 역량 검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흔히 이런 역량 검사라 그러면 어렵게 어떻게 기업 인적성 검사 같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MBTI, E야, I야, T야, 너 T야, F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처럼 선별 역량 검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어떤 분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진출하면 좋을지에 대한 저희가 전문 툴을 활용해서 이렇게 MBTI 검사에 준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할 거고요.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 한유 FTA 사업 청년 농산업 창업 챌린저 프로그램에 선발된다라고 그러면 발대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입수하시게 됩니다. 이후에는 2박 3일간의 사전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전 교육은 흔히 창업시장에서 해커톤과 유사하게 3일 동안에 거의 날밤을 꼬박 새다시피 이렇게 아시잖아요. 24시간 동안 데모데이도 하고 이런 창업 아이템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에 대한 시장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 사전 교육을 2박 3일 교육을 받고 나서 이 교육을 통해서 투페어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투페어 컨설팅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창업 전문가 그 다음에 농산업의 최고 선배님 두 분이서 여러분들에게 한 10회 이상의 코칭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사전 교육 그 다음에 투페어 컨설팅을 통해서 만든 아이템을 들고 뉴질랜드로 가게 됩니다. 직접 뉴질랜드로 가가지고 현지 시장에서 어떻게 이 아이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시장 조사 그 다음에 현지 뉴질랜드에 대한 기업들을 탐방하고 뉴질랜드 농업에서 제일 유명한 선두 대학인 링컨 대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전문 관련 교수님들과 이런 연구진들을 만나서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현지 교육까지 거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데모데이를 하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피칭하게 되는데요. 이 피칭에서 입상한 우수팀에는 본 사업을 관리하는 농정원에서 원장님 상과 이렇게 뭐 더 높은 상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력에 큰 의미 있는 한 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후에 사후 관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이런 성과들을 이런 뭐 언론 배포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려서 이런 기회들도 저희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거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나아갈 여러분들 커리어에 어떻게 보면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 방대한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연수 구성은 국내 연수, 전문가 컨설팅, 현지 연수로 말씀드렸고 이러한 연수 내용 역시도 현지 창업 및 진출 아이디어에 대한 구상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러한 많은 기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사업 계획서를 잘 써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만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사업 지원은 대한민국 농식품부와 농정원에서 어떻게 보면 국비 지원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물론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국내 교육 장소로 이동하는 뭐 교통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항으로 이동한다라든지 여권을 만들거나 뭐 비자를 발급받는 여권까지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만 좀 부담하되 모든 내용은 국비 지원 사업이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에 농업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창업 기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전체 프로그램 일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물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만 촬영 원하시는 분들은 촬영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촬영해 주시고, 참고로 저희가 나가실 때 이 사업 이 링크와 연결되는 QR 코드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찍으시거나 여기 QR을 포스터가 붙여 있으니까 QR을 찍으시거나 하셔서 참가해 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OT, 사전 컨설팅, 국내 연수, 현지 연수, 사업 컨설팅, 성과 보고회 등으로 일정들이 모두 확정이 되었고요. 이 일정의 현지 연수 8월 16일부터 8월 27일에 어떻게 보면 국내 최고 창업 전문가와 함께 뉴질랜드에 떠나고 싶으신 분은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 연수 일정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창업 현지 기업 활동, 그다음 바이어 미팅, 시장 조사 등등의 1년에 약 2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외에 어떻게 보면 농업 가치 사슬이라고 불리는 생산, R&D, 가공, 수출,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 농업 가치 사슬 프로세스에 따른 뉴질랜드 선진 기업, 그 다음에 연구기관, 여기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다음에 연구기관 등을 고르게 방문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도전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방문 기업들은 현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을 텐데요. 왜 바뀌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창업 아이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참가 친구가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아이템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 아이템에 맞는 저희가 기업들을 서치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축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뉴질랜드에서 낙농이라든지 이런 기술은 거의 세계 탑티어니까 이런 기업으로 방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 가지고 참고안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2024년에 방문한 기업들 역시 저희가 이런 플랜트 앤 푸드 리서치라든지 이런 연구기관,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제작되는 작물 제일 유명한 게 무엇일지 아시는 분? 네, 바르스가 이런 키위를 제작하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제스프리라는 기업이라든지 저희 요즘 이제 키위 제철이 될 텐데 키위 보면 어떻게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등을 방문하면 키위에 제스프리 마크가 많이 찍혀 있는데 이런 제스프리라든지 폰테라라든지 많은 내노라는 이런 뉴질랜드 기업들을 저희가 섭외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방문하고 이런 현 뉴질랜드의 농업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창업이라고 하는 게 이 단순히 1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과정으로 창업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사후 컨설팅까지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내역들은 2024년에 1기 참가자들이 진행한 프로젝트라고 하면 컨설팅을 1년 동안 지원을 받고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 모델을 확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저희가 사후적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창업이라든지 여러 도전을 할 수 있을 때 많은 농정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열정과 꿈만 가지고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전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저희가 이 접수 기간을 말씀드리면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입니다. 아직 어떻게 보면 5월 초 지원 내용은 학교 앞에 나가시면 곳곳에 포스터가 붙여져 있거든요. 포스터는 꼭 한번 가실 때 찍어서 인증샷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접수 기간이 5월 말이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 아직 한 3주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닫아두지 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원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가실 때 QR코드를 가져가 주셔도 좋은데 한번 홈페이지를 제가 봐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2026 challenger.kr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홍보 포스터와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지원 신청을 가주시면 이런 세부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5팀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표, 그다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마치는 즉시 바로 귀가하셔가지고 어떤 서류가 있는지 한번 참고해봐 주시고 이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2026 challenger.kr에서 이런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크게 어떻게 해야 되냐? 5가지의 기본 요소 또한 충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최소 2년제 이상의 농업 관련 학과에서 3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그 다음에 학과 성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5 만점에 3.0 이상인데 이게 학교마다 어떻게 보면 학교 만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4.3일 때, 4.0일 때의 기준이 따로 있으니까 참고해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학 성적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익을 가지고 준비하신 분도 있을 테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토익 시험 빨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모집 마감 기한까지 약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로 토익을 봐라, 그리고 토익 응시료 또한 비싸기 때문에 토익 공인 영어 성적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러한 영어 대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농정원에서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체 강의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를 사이트에 내용이 모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대체 강의를 몇 시간 이상 이수하면 되니까 이런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청년 농산업 창업 챌린저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분들로 저희가 모시고 있으니까 이런 5가지 자격 요건을 꼼꼼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저희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총 지원자는 한 개 팀당 3, 4명의 어떻게 보면 페어를 이뤄야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팀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마음 맞는,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꿈과 희망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아이템이 비슷한 학생들 3, 4명으로 구성해야 되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부터 마음 맞는 친구들을 모으는 게 첫 번째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팀을 구성한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최종 합격한 이후에 쌤, 저 얘 마음에 안 들어요. 저 팀 다시 바꾸고 싶어요는 절대 불허합니다. 그렇게 팀원의 변경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저희한테 말하는 순간 그 선발된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이 점은 꼭 이제 고려해서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한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구들과 어떻게 팀원을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발 방법에 대해서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선발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서류 평가, 두 번째는 면접이 진행될 텐데요. 제가 첫 번째 기준인 팀원 구성이 끝난다라고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업 지원 신청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사업 계획서를 국문, 영문 버전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서가 여러분들 서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면접에서 6월 20일에 진행되는 면접에서 어떻게 보면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사업 계획서를 얼마나 독창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로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가지고 잘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 발표 마치고 창업 전문가 교수님을 모시고 설명을 드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전형 안내 역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서류 평가, 면접에 대한 평가 요인은 모두 다 다른데요. 문제인식, 아이디어 독창성, 각각의 배점 등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업 계획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아쉽지만 0점 소수점 차로 어떻게 보면 당락이 좀 결정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가점이기도 한데요. 가점은 크게 3점까지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로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학교에 있어가지고 영특대라든지 농수한대가 뭐 본인이 소속이 됐다라고 그러면 1인당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명 가운데 2명이 영특대고 1명이 이제 농수한대면 최대 팀 내 2점의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그렇다고 하면 자격 가운데서도 팀원 3명 가운데 한 친구가 취약계층 혹은 국가유공자다라고 그러면 1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건 학교와 달리 최대 상한선이 1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가점 가운데 자격에서 취약계층 유공자 가운데서 1점, 3명이 모두 다 유공자다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가점은 1점이고요. 학교 역시도 최대 2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가점이 있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저의 설명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한 30분 동안 어떻게 보면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좀 오늘 나아갈 길이 멀고 멉니다. 제가 다음 세션은 마이크를 제가 앞서 말씀했던 창업 전문가 님께 넘겨가지고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포인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내용을 드릴 텐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의 박선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선우입니다. 제가 이 사업 1기, 2기 때 다 제가 이제 멘토링 교육 이런 걸 쭉 했었는데 다른 부처에도 유사한 대학생 챌린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외교부에도 뭐 있고 있는데 굉장히 이 사업이 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국비로 거의 대부분 해주는, 예를 들어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65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그런데 이 사업은 이제 그런 게 없는 사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업 계획서 이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템플릿을 이미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 템플릿에 맞게 작성하면 되는 거죠. 어려운 게 크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3명 내지 4명의 팀이 모여서 이 사업 계획서를 완성을 해야 되고 역할이 반드시 부여가 돼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할이 없이 어느 한 학생이 주도해서 하게 되면 2주 동안 가서 연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팀을 구성할 때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알찬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 템플릿 보게 되면 다른 중기부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포맷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 번만 여러분들이 잘 이번 기회에 작성을 하게 되면 모두의 창업도 사실은 유사합니다. 모두의 창업 지금 여러분들 막 할 텐데 모두의 창업 이제 챌린지 라운드 1 넘어가면 이거와 유사한 사업 계획서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적어내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좋은 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팀하고 창업 아이템명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지원 사업이든 다 동일하게 앞장에 대체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도 맨 앞장에 선물이 요약본을 요구를 해요. 특히 창업 아이템명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창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아이템명에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창업 아이템명을 굉장히 좀 함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적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출문. 산출물이야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뭐 플랫폼이야 플랫폼을 웹사이트를 만든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데 창업 아이템명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인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모든 지원 사업의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은 창업 지원 사업이든 벤처 캐피탈 VC들이 투자를 하는 투자 검토를 하든 문제 인식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창업자들은 솔루션을 중요시해요. 거기서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업자들은 내가 이런 퍼펙트한 상품을 만들었다,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다는데 만든다는 거에 자꾸 주안점을 두는데 평가자들은 진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아이템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문제인식 부분을 얼만큼 집중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이 안 되는데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는가 하면 기능을 계속 갖다가 쓸데없는 기능들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기능 쇼크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기능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이 없어지는 결과가 와요. 그래서 복잡하게 가져가지 말고 고객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편함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사업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뉴질랜드와 한국을 두 군데를 다 챌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각할 때 뉴질랜드에 가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게 뭐고 거기 가서 가설과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막상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럴 수 있어요. 작년에 제가 맡은 팀이 마누카 고추장 만드는 팀이었어요. 아무도 안 맡으라고 해서 제가 맡았어요. 결국은. 맞죠? 여기 선배 있잖아. 내가 맡겠다. 근데 상 받았잖아요. 걔도 어쨌든. 뭐냐면 마누카 꿀이 뉴질랜드에 유명하니까 마누카 꿀을 넣은 고추장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한국에서는. 그럼 뉴질랜드의 상품도 쓰고 한국의 고춧가루도 쓰고 괜찮다.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걔네들은 고추장을 안 먹는 거죠. 막상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한인들 외에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교수님들의 이런 분들이 아이디어를 준 게 뭐냐면 우리는 디핑 소스를 먹는다. 과자도 찍어 먹고 이렇게 간다. 그래서 어떻게 피부팅 했는가 하면 디핑 소스를 피부팅 한 거예요. 고추장의 농도를 약간 묽게 하고 마늘과 꿀을 좀 더 넣어서 뭐 과자도 찍어 먹고 빵도 찍어 먹고 하게 디핑 소스로 바꾼 거죠. 이게 이 챌린지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꼭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 해서 그게 뭐 바로 창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피보팅을 해도 돼요. 작년에 1등 팀이 앞에 딱 나와 있네. 1등 팀 처음에 뭐 한다겠어요? 난초 맞죠? 난초의 바이러스 균을 잡아내는 걸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다. 그래서 감자로 바꿨잖아요. 감자의 바이러스균을 자동 체크하는 거 해서 1등 했다니까. 1등 했어요. 그러니까 피보팅을 겁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피보팅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의 독창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사실은 솔루션이에요. 아이디어 독창성이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창업 아이템에서? 없어요. 우리가 평가해보면 세계 최초, 국내 최초 100% 다 떨어져요. 예비 창업 패키지. 왜? 시장이 없거나 네가 조사를 똑바로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조사를 똑바로 안 한 거예요. 독창성? 뭐 제목은 독창성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솔루션에 해당된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가 차별화 요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변호사면서 회계사인 사람 31살 되는 친구가 작년에 계란 한 품목만 팔아서 47억을 팔았어요. 이제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창업 트렌드가. 그것도 평촌 아파트 단지 한 군데만, 한 지역만. 계란만 딱 팔았어요. 다른 거 안 팔고. 그래서 독창성 여러분들 특별한 게 아니다. 아이템의 차별적 요소를 여러분들이 부각시키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현 가능성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건 이제 팀플레이를 할 거니까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지에 가서 어떤 부분을 확인할 것이며 확인해서 안 맞으면 피보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략들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일정이 뭐 아까 나와 있는 대로 갈 거고 지속 가능성
지속가능 말은 되게 좋죠. 3년 안에 스타트업이 83%가 망하잖아요. 근데 그 망하지 않는 데스밸리를 벗어나서 성장 곡선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버티겠다 하는 부분을 적어주면 돼요. 사회적 가치 실현, 이건 뭐 다 좋은 말이죠. 내가 일단 생존하고 난 뒤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의식과 실현 가능성, 솔루션을 어떻게 제시해 줄 것인가 부분을 많이 본다. 그 다음에 팀 구성, 또 여러분들이 3명에서 4명 정도 팀을 구성을 하는 것이 좋고, 역할 분담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협력기관은 다 집어넣어도 돼요. 여러분들 뭐 자문 학과의 교수님들 넣어도 되고, OEM 생산을 할 것 같으면 OEM 생산 공장을 집어넣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문으로 하는데, 영문이야 뭐 AI로 번역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막할 거예요. 아이템은 뭘 하지? 막막하잖아요. 그럼 챗GPT 활용해도 돼요. 아이디어를 얻는 거나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원생들한테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해요. 활용해서 내 거화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템을 찾으세요. 아이템을 찾고 팀플레이에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들을 AI를 통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창업으로 연결되게 되면 가장 좋은 거죠. 지금 일기 졸업생, 제가 작년에 콧게 가지고 멍정을 해서 멘토리에 내가 1년 무료로 해서 올해 드디어 창업했어요. 일기 졸업, 여러분 선배입니다. 일기 졸업생. 이렇게 이제 창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막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있고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창업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저 친구들은 절대 안 망할 것 같아. 안 망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좋잖아.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이 기회를 좀 포착하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팀플레이를 또 팀플레이를 해보면 또 이제 평소에 보던 친구들하고 실제 이제 사업화로 들어가서 팀이 딱 구축이 돼서 해보면 거기서 악유 다툼이 많이 생겨요. 그걸 어떻게 작년에 네 팀장이었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엄청 잘했어요. 서로 악유 다툼을 조정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이런 또 기회도 서로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창업 관계 아니더라도 팀플레이를 해보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객들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또 혹은 집에 부모님이 느끼는 어떤 불편함 요소가 있는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팀플레이 해보면 아이디어 단계에서 막 의견이 분분해지잖아요. 그러면 문제의식을 찾고 본질을 찾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버리면 돼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나온 것 중에 본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없애보면 돼요. 없애보면 마지막 남는 게 본질이에요. 카카오톡의 본질이 뭘까요? 카카오톡에는 많은 기능이 있어요. 이모티콘도 판매를 하고 선물하기도 있고 여러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본질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씩 없애보면 돼요. 이모티콘 없애도 카카오톡은 카카오톡이죠. 선물하기 기능 없애도 카카오톡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만약에 메신저를 없앴다. 그럼 카카오톡을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그게 카카오톡의 본질인 거예요. 연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이게 카카오톡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문제인식을 찾거나 아이디어를 여러분 챌린지 할 때도 그렇게 버려보면 돼요. 하나씩 없애보면 이제 4명이 모여서 막 회의하면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다 적어서 하나씩 이거 버렸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본질이 뭐냐가 대입해보면 마지막 남는 게 본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여기에 지원을 해서 또 저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